정청래 대표가 대통령한테 직접 사과해도 친명은 집권 야당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대통령한테 사과했습니다. 특검 인사 추천에 대해서 사과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그래서 최고위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인사 검증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었다, 몰랐다. 라는 취지의 사과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당 지도부가 친명계 지도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인사를 올렸다라는 게 친명계 반발이었습니다. 결국 정 대표가 인정하고 사과한 건데 들어보시죠. 전윤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김성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황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비공개 합당 문건 문제, 당에 대한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함께 할 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2의 체포동의안 시도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믿기 어렵다,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정청래 대표는 검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이 전 변호사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만 해보더라도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 논란이 됐던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다라는 이력은 네이버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동아일보가 단독해서 난리가 났었던 합당 대외비 문건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당직자가 했다. 나는 몰랐다. 정청래 대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 특검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도 몰랐다는데. 그러니까 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했는데 집권 여당이 이거를 뒤에서 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자들의 답답함, 그다음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합당 문제로 이렇게 당내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완전히 이제 폭발하게 만든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2차 특검 추천하는 데 있어서 검증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대리 사과 비슷하게 했다가 재차 사과하는 당대표가 이제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그냥 검증 실패라고 하기엔 너무 김관선 변호사님 내비게이션 좀 꺼주세요. 이게 갑자기 마이크를 타고 신호 위반이라고 계속 더 갑자기 시간 드릴게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내비게이션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해킹된 거 아닙니까 혹시? 북한 해킹 아닙니까? 그런가 봐요. 예. 갑자기 내비게이션 돌아가네. 본인이 제일 당황하셨을 텐데 계속되면 또 당황할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시간 드린 겁니다. 시청자분들 다 양해해 주시라고 믿고요. 갑자기 내비게이션. 아니 근데 이 그래서 검증 실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거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걸 당에서 조금 방심했던 게 아닌가. 방심? 예, 이런 식으로 검증을 허술하게 해놓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왜 처음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각각 추천한 것을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후보자가 특검으로 임명이 됐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걸 몰랐다라는 말로 면피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몰랐다는 말로 면피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네,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또 사전에 최고위원들이나 왜 자꾸 의논을 안 하죠?
최고위원들하고 왜 그다음에 자꾸 상의를 안 해? 왜 상의를 같은- 안 하죠? 같은 최고위원들 아니에요? 친명 따로 비명 따로 서로 회의하는 겁니까? 아니, 최소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최고위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논의를 안 한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투성이다. 예, 그리고 법사위원들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인사 추천을 당에 이렇게 뭔가 시스템이 이게 망가지고 있다는 네. 생각도 한편 들고요. 그래서 합당 문제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던 차에 이 2차 특검에 대한 추천 이 문제가 저는 사실 청와대를 폭발하게 만든 게 아닌가. 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네. 있는가. 집권 여당이 사실 집권 여당이면요 원내대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역할을 많이 하게 되지 당 대표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까지 부각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 정권이 좀 잘하게 방향으로 조금 서포트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역할을 당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 네. 민주당 뭐하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급기야 반대쪽에서 또 이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아니 대표가 사과까지 했는데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격 아닌 반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지도부를 일컬어 집권 야당의 폭주라고 집권 여당 대표한테 야당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건태 의원은 당내 신뢰 위기이자 리더십의 위기, 이성윤 사퇴와 문정복 사과. 그런데 충격적인 건 더민주혁신회의 입장입니다.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라. 정청래 대표로 야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듣던 야당은 뭐가 되나요? 김희정 장관님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면은 다 하는 건데 네. 아니 여당 대표한테 급기야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친명계 박찬대 의원을 꺾고 당선된 정청래 대표가 실수 몇 개 했다고 선이 야당이라뇨.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이 친청계의 반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국민들 말고 민주당 안에서도 좀 황당했을 것 같고요. 보는 국민들도 황당합니다. 뭐냐면 민주당 안에서도 무슨 대통령 사위감이나 며느리감 고르는 겁니까? 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죠? 1차 특검에서 가장 문제됐던 민중기 특검 그러면 검증해서 걸렀습니까? 그분은 본인이 주가 조작에 거의 참여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 본인 고교 대학 동창이 있었고 사회 이사까지 자기 그 대학 고교 동창들이 있었는데 그거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팔고 나와서 1억 3천 돈 해먹은 거 그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해당 주식 관련돼서 그 김건희 여사도 거기 투자했다라고 해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된다면 민중기 특검 같은 사람이 그런 검증을 통해서 특검이 안 됐어야죠. 그럼 그때는 아무 말 안 해놓고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분은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실력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 관련돼서 반대편에서 있었던 반대편도 아니네요. 공범의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적으로 대통령이 뭐 자기 집안 며느리나 사익감 고를 때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국정을 돌보면서 기준이 없이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바로 민주당이 다른 사건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나서지 않다가 대변인이 나서서 사죄하고 대표가 나서서 사죄하고 이게 공익적인 활동이나 국정에 대한 인사를 보여주는 태도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멀쩡히 야당 있는데 야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대통령 관련된 재판 중에서도 이 대북 송금 관련된 재판에 관여됐던 사람이 아무도 지금 현재 국정 중심에 없으며 말이 나네요. 그때 같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만 멈췄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 브로커 역할을 했던 안보수 회장의 변호사를 맡았던 분이 바로 지금 이 특검 문제에 대통령실에 총괄을 하고 있는 민정수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하셨던 분은 뭐 이건태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들 다 배지 달았잖아요. 배지 달았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서 김성태 회장의 변호사였던 사람은
특검에 추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기준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당장 나와서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고 해서 뭐 야당이냐? 듣는 야당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듣는 야당 예. 기분 나쁘다. 우리가 야당이다. 여야 다 하냐 이거군요. 야,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 쪽과 당대표 쪽이 나뉘어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은 왕왕 있었지만 아무리 그게 거친 수위의 말이 오간다 해도 여당 대표에게 집권 야당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양쪽의 갈등이 첨예하다라는 반증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김희정 장관께서는 아니 대통령 불편한 사람 추천했다고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럴 일이냐 웃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셨고요. 김희정 의원께서는 당 지도부가 국정의 발목이 되고 있다라며 당 지도부를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듣던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의원은 아니 할 만한 인사다라고 얘기했고 김어준 씨는 전두철이 했어도 됐다라며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년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핍박받고 윤석열한테 확실히 당한 사람이네요. 제가 세심히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은 김성태를 변호한 게 아니고 대북 성공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준수 변호사는 나는 이게 문제가 될 줄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만약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이성윤 의원한테 미리 말했겠죠. 예, 저도 아직 물어봤었습니다. 혹 찜찜한 거 있냐? 그런 거 없다 했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열받은 쪽은 열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쪽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제 다 결과를 알고 보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인사 추천했다고 반역 얘기까지 친명계에서 나왔고 야당이다. 집권 야당의 폭주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성윤 의원, 김어준 씨는 유튜브에서 이거 해도 됐던 인사인데 뭐 라고 재반박을 한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저도 인사로 보면 해도 되는 인사다 그렇게 봐요. 이번에는 그 뭐 친청계가 맞다. 그렇죠. 저 김어준에 동의한 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네요. 왜냐하면 제2 종합특검이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제2 종합특검이 사실 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뭐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밀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서곡이 있었죠. 일단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가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당대표 네네. 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박찬대의 편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준 걸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고 정청래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많이 앙금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는 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는 걸 보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그 정권 다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 이제 검찰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죄한다고 청와대 입장이 그러잖아요. 보안 수사권.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명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마이크 잡고 그걸 안 줬어요. 그다음에 합당 관련 문제도 계속 친명이랄지 뭐 국무총리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계속 당원 여론에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의 어떤 균형추가 제가 볼 때는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 스타일의 이러한 어떤 정치 스타일이 이번에 발목을 잡힌 거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최고위원들 회의해야 하고 정상인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 쪽 의견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2종합특검 같은 경우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럼 일단 원내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보고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상의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이 그냥 떨렁 전주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딱 추천해버렸잖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표는 어쩔 모르겠지만 한 건 잡은 거죠. 왜냐하면 전에 것은 민주당 내부의 문제고 입법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서 왈가왈부 명시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특검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한 3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을 딱 임명하면서 이런 경우 어디 있냐고 하면서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세력들하고 친명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과 합당도 사실은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당이론만 따지면 이 인사 전주철 변호사 특검으로 추천하는 게 뭔 그렇게 잘못한 거냐? 그렇죠. 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개인적인 견해 주셨습니다. 이 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의원도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음모론 의혹 제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듣던 친명계에서는 전주철 대변인이냐라면 또 발끈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처음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주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우리 저 대표 혼자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지금 우리가 전주철이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는 게 전주철 대변인이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불만을 터뜨린 것이죠. 집권 야당 정청래 대표가 직접 사과했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야당, 집권 야당의 폭주. 굉장히 어찌 보면 정 대표에게는 모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여당 대표 아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야당 찾나 봅니다. 이것도 그렇게 연결할 건 아니고요. 그 감정이 격해지면 감정적 언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선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선 좀 지키자. 예, 뭐 양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도 좀 과한 비판으로 말씀하셨죠. CCBB를 떠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호 비판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격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논쟁이 끝난 후에 그 논쟁을 벌였던 지도부 간에는 뭐 어떤 계기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영향을 미친 당원들 간의 이 갈등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특검 추천 문제 관련해서 아까 뭐 사후적으로 했어도 되는 인사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 또 법사위의 일종의 스크린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추천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단순하게 쌍방울의 변호인이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특수부 특수통이었던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있고 변호인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이성윤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내용도 나옵니다. 실제 관여 정도가 좀 달랐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약 그대로 임명이 됐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특검의 불편 부당함이 없어야 되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수사 결과라든가 뭔가 나올 때마다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냥 수사력이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정도 비판을 넘어서서 이걸 진영의 문제, 당파의 문제로 자꾸 보거나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특검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도 적어도 검증 실패, 그래서 그게 대통령에게 누가 됐다 사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실력, 수사력에 있어서는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2차 종합특검은 그것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김건희 특검 최근에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합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소기각이라든가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에 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그거는 수사력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 과정에서 있었던
이 일종의 파견 검사들의 태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싹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다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고 특히 민주당 추천이기 때문에 그 이전 이 특검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이고 만약 이 문제가 사전에 스크린이 됐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이분 추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판 합당하고 그걸 수용하고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고 청와대나 대통령에서도 이 인사 추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이후 특검 과정에서 다른 문제로 비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볼 리는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더 이상의 감정성 싸움이라든가 소모적 논쟁은 이제 끝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움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 여기서 더 이제 선 넘은 발언하면 안 된다. 라는 조기현 변호사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